안녕하세요, 거시킨덤입니다. 오늘은 причастие, 현동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동사란 개념은 토플 1단계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동사 플러스 형용사 합치는 개념이지요.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현동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동태 형동사 그리고 수동태 형동사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토플 2단계에서 나오는 현동사 문법은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 단어미와 장어미의 역할 차이. 두 번째로는 카토르이로 연결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동사 단어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단어미 형태는 보통 긴 장어미 형태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형태를 만들려면 일단 어미를 빼야 되고 그리고 n 두 개가 들어가는 현동사들은 n 하나를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сделанный, сделан, купленный, куплен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n 두 개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t 형태 나옵니다. 그러면 어미만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открытый, открыт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다면 단어미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단어미는 장어미와 달리 현재, 과거, 미래 형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어미 형태는 현재형으로 나오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일어난 결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결과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уже сделано 라고 하면 지금까지 숙제가 다 됐다고 라고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형태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을 만들려면 быть 동사를 바꿔서 성에 맞추고 쓰시면 됩니다. было, был, было, были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형동사까지 성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было сделано, был сделан, было сделано, были сделаны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형의 차이가 뭘까요? 과거형의 차이는 과거에서 나온 결과고요.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유지 안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вчера. byla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 숙제는 어제 다 됐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과거와 현재, 현동사, 단어미 형태는 서로 비슷하니까 서로 구분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서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과거에 있었다는, 과거에서 나왔던 결과를 강조하고 싶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태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도 быть 동사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будет 혹은 будут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숙제는 다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будет сделано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미의 특징을 다 배우고 나서 그러면 단어미와 장어미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단어미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보통 동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어미는 반대로 동사 역할이라기보다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단어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каков 이란 질문이고요. 장어미는 반대로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какой 이란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Письмо было написано вчера. 그리고 письмо, написанное вчера, лежит на столе. 하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장음이죠. 그러면 서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문장은 письмо было написано вчера라고 하니까 편지는 어제 다 쓰여졌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가 생겼죠. 쓰여졌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바로 동사 역할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동사 역할 하고 있으면 단어미를 쓰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편지가 쓰여 있는 편지라고 해요. 따라서 어제 다 쓰여 있는 편지는 책상에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라고 하지 않고 는 붙였잖아요. 써져 있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현동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기서 여러 가지 예문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현동사와 가토리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동사는 문장에서 가토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거는 장어미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능동태 형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하나를 보자면 Человек, делающий работу, делает ее хорошо.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잘한다 라고 썼죠. 그러면 가토리로 바꿀 때 여기서 능동이니까 주어, 주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делает работу, делает ее хорошо.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있지만 둘 다 똑같이 который 주격으로 될 거예요. 물론 성에 따라 알맞게 쓰셔야 되지만요. 그러면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요? 수동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문장이고요.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죠. 만약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보통 적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까토리로 바꿨을 때 까토리는 대격으로 나오고 뒤에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주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주어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를 물론 쓰진 않고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사를 아니에 맞춰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Домашняя работа, сделанная Иваном, лежит на столе 문장에서 Домашняя работа, которую сделал Иван, лежит на столе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반, 그 숙제를 다 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сделанная домашняя работа лежит на столе 이렇게 쓰자면 여기서 이반이 없잖아요. 누가 이 숙제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서 домашняя работа, которую сделали, лежит на столе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